예,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위험과 수익률 중에요. 네, 또 중요한 거 하나 배우네요. 평균 분산 모형. 그래서 우리가 뭐 평균이 미인이고 분산이 베리언스니까 뭐 민 베리언스 모델, 그렇죠? 혹은 약어로 MV 모델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시면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투자, 그러니까 주식으로 그냥 볼게요. 주식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 분산은 그 주식을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위험이죠.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우리가 분산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익률하고 위험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주식에 좀 더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투자자는 누구나 동일한 위험이면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고 동일한 수익이면 더 낮은 위험을 부담하는 자산을 선호한대요.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그 X축이 위험이고 Y축이 수익률이에요. D하고 F 자산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주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주식을 선택할 것 같아요? D하고 F 중에 둘 중에 하나만 해라. D하고 F는요, 수익률이 같아요, 지금. 그쵸? 왜냐면 지금 같은 여기 선상이 있으니까요. 근데 위험을 보면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F는 쉽게 말하면 위험을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그냥 손실볼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는 투자하면은 손실볼 가능성이 높고 D는 투자하면 그죠? 손실볼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면 어떤 거 투자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라면 이거를 D를 투자하겠죠? 그럼 만약에 D하고 B라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걸 투자하겠어요? 얘네 둘이라면요. 얘네 둘이라면 여기 한번 좀 지워가지고 또 그렇죠? 얘네 둘이라면 보면은 B하고 D는 위험은 같아요. 그렇죠? 손실 볼 가능성 같은데 수익은 B가 더 많이 준대요. 그럼 당연히 B를 선택하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산 선택을 하는 걸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자산 선택을 한다. 즉 평균이라는 게 수익률이니까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을 낮은 자산을 선택하고 그렇죠?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서로 다 다르면 어떡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 B하고 A를 볼게요. 그럼 누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실 것 같아요? B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A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 B는 손실볼 확률이 A보다는 좀 높아요. 그렇지만 A보다 돈을 벌게 되면은 더 많이 벌게 돼요. 그렇죠? A는 손실볼 확률이 B보다는 조금 그렇죠? 낮아요. 그렇지만 돈을 벌어도 B보다는 좀 덜 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평균이 똑같거나 분산이 똑같거나 그렇지 않죠? 서로 다르죠? 이런 걸 우리가 서로 그렇죠? 그러면 C하고 우리가 또 쉽게 보면 극단적으로 C하고 A 보면은 그렇죠? C는 손실 볼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근데 수익 보면 또 높아요. A는 손실을 볼 확률이 낮아요. 근데 수익도 낮아요. 그러니까 C라는 거 우리가 좀 다른 얘기 하면은 뭐 하이 리스크, 그쵸? 하이 리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고위험을 부담하는 거고 A라는 건요. 로우 리턴, 그쵸? 굉장히 저수익을 추구하고 로우 리스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C를 투자하는 사람은 조금 인생 뭐 있어? 한번 확 벌어야지 뭐 이런 느낌이고 A를 투자하는 사람은 내일도 중요해. 그쵸? 안전 위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람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럼 요 상태에서 자포평면에서 살아남는 애들은 누구만 살아남나요? 그쵸? E하고 F는 뭐예요? C에 의해서 다 그쵸? 투자가 안 되죠. B하고 D는요. B에 의해서 투자가 안 되죠. 뭐 A하고 B는요. 뭐 서로 그냥 느낌만 다른 거죠. B하고 C는요. 느낌만 다른 거죠. A하고 C는요. 느낌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 즉 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어떤 자산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우리가 선택하는 자산 밖으로 나가고 살아있는 애들은 얘네들만 살아있는 거죠. 이런 자산을요 우리가 효율적 자산이다 그러고요. 요렇게 그쵸? 이제 C가 예를 들어 살아있는 애들은 예를 들어 C를 기준으로 한다면 요 다 죽잖아요. 그렇다면요 C 입장에서 E하고 F라는 자산을 지배한다. 그쵸? 그러면은 E하고 F 입장에서는 C에 대해서
지배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B 입장에서 본다면, 그쵸? B 입장에서 본다면, 요 상태로 보시면, B보다는 E가 더 좋나요? 아니죠? E는 안 좋죠. B가 더 좋죠? B하고 D는 더 안 좋죠. F는 뭐예요? 야, B보다 돈도 못 벌고, 손실하면서도 높아요. 완전 아니죠?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요 밑에 있는, 제가 지금 빗금친 부분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B보다는 열 위에 있는 거죠. 즉, 그렇다면은, B가 요 직사각형 안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지배하는 거고, 요 직사각형 안에 있는 애들 중에 B를 제외한 애들은, 그쵸, B에게 지배당하는 거죠. 그럼 똑같이 A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이렇게 한다면, 그쵸, 다 되는 거죠. 근데 A하고 B는 서로 지배 관계가 없죠. 그러면은 왜 직사각형의 요 모서리냐? 그쵸? 여기서 요게 이렇게 네모나게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여기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스타. 왜? 위험은 없고 수익은 제일 높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요 위험하고 수익이 있는데 사람들의 만족도를 내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딜 갈수록 좌상향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랑,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랑 예를 들어 본다면, 그죠? 여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을 그셔가지고요. 요 왼쪽 끝에 있는 모서리가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우리가 이제 위험 회피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위험보다는 수익률이 있으면 요 좌상향으로 갈수록 좋아한다. 그러니까 요 수익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얘보다는 i3보다는 i2를 사람들은 더 좋아한다는 거죠. i2보다는 i1이네요. i2보다는 i3를 더 좋아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최적 자산이 선택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위험에 대해서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죠. 위험을 싫어하죠. 근데 위험을 싫어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죠. 야, 나 위험이 너무너무 싫어.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위험을 상대적으로 덜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공격적 투자자는요, 우리가 위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덜 싫어하는 사람, 덜. 보수적 투자자는 안전주의니까 위험을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예를 들어 여기서 볼게요. 내가 여기 있다가 요 A라는 점에서 B를 가는 거예요. 즉 뭐냐면 A니까 B가 이렇게 위험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내가 이렇게 위험이 늘어나면, 야, 내가 싫은 거 이렇게 가져가니까 너 나한테 뭐 좋은 거 줘야 되잖아. 보상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 보상이에요. 한번 색깔을 달리 해볼까? 요만큼이 보상이에요. 근데 보수적인 투자자는요, 얘처럼 여기서 요만큼이 늘었어요. 위험이 똑같이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그냥 눈대중으로 비슷한 위험의 크기라면 요만큼이라고 할게요. 그쵸?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예요. 근데 얼마큼 요구해요? 야, 내가 이만큼 더 위험을 부담하니까 나한테 이만큼을 달라고 해요. 그럼 보시면 어떤 게 커요? 그쵸? 우리가 여기를 가라고 부르고, 여기를 나라고 부르면 나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거, 위험이라는 거를 이렇게 선택하는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상을 줘야 된다. 이게 특히 심한 사람을 우리가 말하는 보수적인 투자자, 이게 이제 덜 심한 사람을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 근데 이런 투자자 둘 다 전부 다 우리가 어떤 투자자냐?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도의 차는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만 보고, 얘 그림만 보고, 이것만 딱 주어졌을 때, 얘는 보수적이냐, 아니냐, 모르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상대적이잖아요. 얼마큼 더 좋아하냐, 얼마큼 덜 싫어하냐,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요, 이 사람의 이제 무차별 곡선을 서로 비교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래서, 뭐, 최적 투자산, A자산, 우리 A자산 아까 전에 보면, 로우 리스크, 그쵸.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고, F자산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잖아요. 봐봐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쵸. 공격적인 투자자예요. 왜냐면 위험을 이만큼 부담했지만, 수익은 좀만 요구하니까. 공격적 투자자는 여기 A 맞나요? 근데 우리가 뭐 어쨌거나 좌상향이잖아요. 그러면 커진다고 하니까 C. 그럼 열어봤을 때 공격적 투자자는 그죠? A 투자하는 것보다
C에 투자하는 게 자기의 효용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F에 투자할 때 더 효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 투자는 A, C, F 중에 요 F,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투자했을 때 거기 만족도가 더 큰 거예요. 반면에 보수적 투자자는 요 무찰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A 투자, C. 그리고 여기서 자상향이잖아요. 그러면은 I1-보다는 그죠? I3-가 더 효용이 좋은 거잖아요. 그때 만나는 게 A죠. 그러니까 보수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A를 투자해야지 내가 주관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공격 투자자는요. F를 투자해야지 더 마음에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최적 자산을 내가 어떤 주식을 사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느낌으로 보면 나는 대형 우량주만 사. 뭐 삼성전자, 그죠?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죠. 2위가 뭐 SK 하이닉스, 뭐 3위가 뭐 아니야 2위가 하이닉스 아니구나.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는 조금 대형주 위주로 사. 이런 사람은 조금 우리가 말하는 보수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고, 아니야 나는 코스닥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잡주들 있잖아요. 하루에 맨날 상한가 올라가고 뻑하면 하한가 가고 이런 게 주식 투자 맛이지. 이런 사람은 좀 더 이제 공격적 투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투자 행태에 봐서 그런 분들한테 그죠? 이제 코스닥 가서 잡주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한테 왜 삼성전자나 이런 거 안 사냐? 그거 투자해서 돈 언제 벌어요? 저는 뭐 인생 뭐 있어요? 그냥 한 방이에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왜? 그게 더 좋으니까. 그죠? 삼성전자 가서 투자하는 사람은 뭐 이거 우리가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인생 잘못하다가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안전하게 투자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투자 성향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지배 원리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보시면 그렇죠? 이제 투자 자산이 있는 거죠. 투자 자산이 우리는 뒤에서 갈 때 효율적 투자 자산 집합이라고 해가지고 6장에서 배울 건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죠? 투자 자산이 쫙 있고 그 중에 이게 투자 자산의 집합이에요. 그 중에 내가 그죠 선택하는 이 투자 자산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게 2012년도에 그 회계사 1차 기출 문제예요. 다음 그림에서 뭐 가로축은 투자안의 위험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투자안의 기대 수익이다. 위험 중립형. 위험 중립은 일단은 위험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애들이 어디예요? 얘죠? 3번. 그래서 얘는 뭐예요? 위험이 똑같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얘는 뭐지? 위험하고 얘랑 보면은 둘이 이제 효용이 똑같은 거잖아요. 위험이 같더라,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같더라도 위험만 얘는 보면 되고 참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5번은 3번이죠. 네, 이 정도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